자, 5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5장의 또 종목들 어떤 종목 보면서 시장의 온도 파악해 볼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늘 함께 저희가 종목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만 완전 쏠려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 떨어지더라도 굳건한데 다른 업종들로는 이게 참 온기나 이 순환매가 잘 안 도네요, 대표님. 예.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수익률을 갖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네. 이 본인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SK하이닉스를 편입한 펀드 매니저들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종목이 워낙 이제 우량하고 좋을지라도 너무 저평가됐을지라도 과연 지난 이제 6개월 내내 상반기 내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추정했던 이 한국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요즘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5개 종목을 들고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좀 고민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지 대표님도 포트 변경에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계속 저희가 이어가면서 한번 바뀔 때는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종목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드디어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이걸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예. 이번 주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격변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것 같아요. 중요한 이벤트 2개가 겹쳤죠. 이제 시총 1, 2위를 다투는 두 종목이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 생각에는 100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100조에다가 이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제 그쵸. 충당금을 쌓느냐, 충당금을 2분기에 적립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100조를 예상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참고를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의 웨이퍼 물량을 100이라고 친다면 하이닉스가 70이고 마이크론이 58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족족 만드는 대로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 비율을 따지면. 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100조가 넘을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한 15에서 10조, 20조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15조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센티브를 2분기에 이제 충당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눠서 하느냐는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0조를 갖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보다 더 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로 이제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85조로 얘기하는 거 85조는 이제 평균인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실적을 유추해 봤을 때 100조가 넘는 거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100조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사실은 매출이 100조여도 대단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을 분기에 100조를 뽑아낸다면 지금 코스피에 이렇게 횡보 내지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지금 꼬꾸라졌는데 이 시장의 행보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 대응을 하면 또 우리에게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게 너무 좋을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7월 말쯤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조금 더 이제 컨센서스들이 나올 것이고 자, 당장 이번 주에 ADR 상장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예. ADR 상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임팩트는 무엇이냐? 미국 투자자들에게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 투자하려면 유일하게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이죠. 네네. 근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비록 ADR이긴 하지만 어쨌건 상장과 진배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쵸. 미국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외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서러움 겪었던 대우를
아니고 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은 언제 받았냐? 마이크론은 평균 10배 PER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평균 7배 미만. 그렇다면은 ADR 상장으로 말미암아서 마이크론과 동급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이닉스가 앉아서 이 새로운 ADR이라는 것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앉아서 40%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탬 될 것이고 뭐 오늘 뭐 늦어도 뭐 한 2시 반부터나 이렇게 그 장 마감을 앞두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로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도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훈풍을 받아서 가다가 금요일 날 ADR 우리는 뭐 그때는 이제 뭐 장 마감이긴 하지만 어쨌건 다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ADR 상장이 이제 현실화될수록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살살 힘을 좀 내고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5%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서 23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뭐 물론 단기적이지만 ADR 상장이 정작 본격화되면 이게 약간 이벤트 소멸성으로 예, 예. 다음 주에 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예. 그런 예상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고 새로운 시장에 상장된 거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네. 거기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종목이 이제 TSMC입니다. 네네. TSMC가 99년도에 ADR 상장을 했는데 TSMC도 더불어서 처음 상장할 때는 물량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외로 호응이 높다 보니까 TSMC도 물량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만 가권 지수와 미국 ADR에 이제 상장된 시총이 거의 이제 엇비슷해질 정도로 주식수는 적지만 거의 엇비슷해질 정도로 이제 TSMC ADR 상장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많은 투자가들이 TSMC가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의 독보적인 어떤 그 생산을 했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그 AI 혁명을 말미암아서 엔비디아의 칩을 완전히 독점으로 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에 나도 뛰어들어서 수혜를 누리고 싶다. 이건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가능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TSMC 올랐다면 HBM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넘버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HBM4를 먼저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별 무의미한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확정된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 엔비디아만 본다면 전체를 봤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을지라도 SK하이닉스가 70% 정도의 HBM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말고 더 우량한 종목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마이크론에만 목맬 이유가 미국 투자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ADR 가격이 올라지고 ADR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본토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SK하이닉스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는 저는 뭐 장담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ADR을 말미암아서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만에 안에 뭐 그건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뭐 진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조금 조정받으면 오히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 따지면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여서 더 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출렁출렁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물론 그 메타의 뭐 잉여 컴퓨팅, 예. 유주 컴퓨팅 이 이야기가 나와서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냥 터보컨트 같은 이슈로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터보컨트보다 더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전망 섞인 기사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은 지난주 이제 그 메타가 컴퓨팅이 남는다. 아니 컴퓨팅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사들이는 거 아니었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AI 피크 정점론으로까지 이제 퍼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샌디스크가 10%, 마이크론도 10%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도 그날 1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AI의 어떤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서면서 대표적인 두 종목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AI의 대장주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5월 거래를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주가이긴 네네네. 하지만은 5거래 전체 봤을 때 마이크론은 이제 16%, 샌디스크는 20%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0.1%도 올랐어요. 그러게요. 5거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지만 메타 아까 말씀드린 유유 컴퓨팅 논란 AI 정점 피크론을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맨 윗줄에 파란 줄이
좌표가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사실은 일부러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블룸버그에서 메타가 컴퓨팅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띄워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데 소재를 삼았다. 왜? 엔비디아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왜 떨어뜨리고 싶었냐?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나만 차익 실현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재가 필요한데 소재를 갖다가 블룸버그 기사를 갖다 악의적으로 도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전반적인 반도체 쪽을 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